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5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정치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12.6과 5.18은 청주회 소행, 수박들이 더 무섭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12.6을 김재규가 일으켰고 미국 CIA가 김재규를 사주해서 박정희를 제거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박정희가 핵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에 미국이 박정희를 제거한 것이고, 그런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엉터리 소설을 쓰고 합리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박정희 친형도 공산주의자였고 박정희도 공산주의자였고 김재규 또한 그 당시에 같은 고향 출신으로 다 포섭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김재규가 공산주의자들에게 포섭됐다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공산주의자였고 전향을 했다, 이런 말을 무수히 하지만 김재규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로 김재규가 미국 CIA의 사주를 받아서 박정희를 그날 우발적으로 쐈는가? 이걸 잠깐 들여다봅시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쏠 때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정승화를 데리고 갔습니다. 정승화를 데리고 가서 서울로 출동할 부대, 즉 구여단과 24단 사단장들이 다 청주회 비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럼 구여단장과 24단 사단장도 미국 CIA가 옛날부터 손을 써가지고 보직을 다 임명해 줬을까요? 여기서 12.12 사태 때 부대를 출동시켰던 구여단장 윤흥기가 누구냐면은 바로 5.18 때 북한군 중장 이을설과 함께 광주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윤鴻정의 친동생입니다. 이 자들은 북한에서 월남을 한 자들입니다. 이종찬, 임동원, 이런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행적을 갖고 있었고 지금은 전라도에서 뿌리박고 살고 있습니다. 부마 사태에 압박을 받은 김재규가 박정희를 우발적으로 쐈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지만 부마 사태를 일으킨 게 중앙정보부입니다. 문세강이가 박정희를 저격하다가 육려사를 쏴 죽였을 때 문세강이를 조사했던 중앙정보부 조사관이 문세강이를 김포공항에서부터 픽업해서 8월 14일까지 계속 데리고 다녔던 김사복을 조사를 하고 8월 15일 날 문세강이를 픽업했던 대리기사는 싹 빼고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사복은 무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 공로로 그 조사관은 다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서술 18했던 박정희 시절에도 중앙정보부에 그렇게 간첩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분을 속였던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 되어가지고 박정희 제거 임무를 띠고 부마 사태를 지휘했고, 그 당시 부산에서 유언비어를 살포하던 중앙정보부 요원이 삼공수 요원들에게 직접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서술 18원 중앙정보부의 위세에 의해서 삼공수는 체포된 중앙정보부 요원을 인수증만 받고 그대로 풀어준 겁니다. 12.6 때 왜 김재규가 정승화를 거기로 데리고 갔을까요? 바로 육군 참모총장인 정승화도 청주회 회원으로서, 정승화는 육군 종합행정학교를 만들고 초대 교장을 했던 인물인데 청주회가 바로 다 이런 교육기관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전투교육사령부, 육군종합행정학교, 국방대학원 이런 데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똑똑한 교육생들을 다 발탁을 하는 것이고, 하나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박정희 옆에 붙어가지고 좋은 자리 빼먹는 거, 여기에 혈안됐던 단순한 조직이지 하나에는 정보 조직도 아니고 간첩 조직도 아닙니다. 제가 청주회 명단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과거 중앙정보부에서도 청주회에 대한 조사 임무를 뗐던 조사관들이 있었는데 조사 중간에 중단 지시가 내려와서 조사를 중단했었고 그 명단 정리를 제가 했었습니다. 물론 조사 당시에 정리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담당 조사관이 자료를 컴퓨터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저에게 부탁을 했던 것뿐이지 제가 그 당시에 그거를 복사를 하거나 남겨놓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컴퓨터 디스켓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작아서 전산화를 하거나 컴퓨터 파일로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때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은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서울로 당장 출동을 시킬 수 있는 구여단, 그리고 정규사단 24단, 이 핵심 인물들이 다 청주회 회원인 겁니다. 24단장이 청주회 비밀 회원인 것은 나중에 김영삼에 의해서 12.12 반란, 5.18 반란에 대한 재판을 다시 했을 때 전부 다 사형 선고나 징역형을 받았을 때 박준병이만 무죄를 받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박준병이는 21일 날 24단 지휘부 차량 행렬을 육로 수송으로 변경했을 때 군용 지도와 음호를 제공했던 자입니다. 가장 큰 일은 21일 날 육군본부에 의해 가지고 진압군이 광주 외곽으로 철수할 때
광주 외곽인 광주통합병원에서 광주통합병원을 이율설 부대에게 넘겨주고 빠져나온 행각,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바로 광주통합병원에는 전교사에서 체포했던 북한군들과 북한군 시신들을 광주통합병원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24단을 철수시켜가지고 그날 밤에 이율설이가 광주통합병원을 점령해가지고 북한군과 북한군 시신들을 전부 전남 도청 지하로 가져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도청 수복 작전을 벌려가지고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거, 이것도 박준병의 작품이었던 겁니다. 24단이 광주 외곽에 있는 광주통합병원에서 임의로 철수를 해가지고 통합병원에 붙어있던 중앙정보부 사무실과 보안사 505 부대 사무실까지 다 넘겨준 겁니다. 어떻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계엄사령관이 될 정승화, 그리고 출동부대인 윤흥기와 박준병, 이렇게 딱 미리 짜져 있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철저하게 준비됐던 북한 공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죽인 김재규를 유신의 심장을 쐈다, 의인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다가 5.18이 실패로 끝나고 이율설이가 철수를 결정한 5월 24일 날 송암동 작전이 결정됐을 때 바로 김재규를 사형을 집행해버리는 겁니다. 김재규를 사형 집행해버리고 그날 밤 이율설 부대 잔존 병력이 19대의 아시아 자동차에 분승해서 백수 해안을 거쳐서 평양으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핵개발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핵개발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핵개발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고 미국의 눈을 속이고 IAEA의 눈을 속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박정희가 국가 원수로서 핵개발이 뭔가, 핵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을 한 것은 맞습니다. 박정희가 앞으로 핵을 개발하려고 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국가 원수로서 핵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까지는 핵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핵개발을 하려면 엄청난 규모가 필요해서 절대로 숨겨서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과학자만 해도 수천 명이 필요할 텐데 이인소 박사 같은 사람도 몇 명을 데려다 놓고 핵개발이 가능할까요? 다 이게 거짓말인 겁니다. 박정희가 핵개발을 하려고 했다라는 말을 공식화시켜야만 북한의 핵개발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가 했습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정말 억울하다. 그래서 윤 어게인하고 떠드는 전한길이가 정식으로 동작동 국립묘지에 전교사 교도대대 조교가 전사를 했는데 그 무덤이 없다. 이 한마디만 해도 윤석열이는 그날로 풀려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만 해도 대한민국의 좌우의 세력이 확 바뀝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그런 말 합니까? 전한길이가 그런 말을 합니까? 황교안이가 그런 말을 합니까? 신혜식이가 그런 말을 합니까? 전광훈이가 그런 말을 합니까? 고성국이나 성창경이 이런 인간들이 한마디를 합니까?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절대로 안 합니다. 오히려 더 숨겨줍니다. 5월 18일 날 광주 금남로에서 7공수가 광주 시민들을 잔혹하게 진압해서 5.18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바로 그 7공수의 진압 장교 중에서 북한군 현역 장교가 7공수 장교로 근무를 하면서 그런 진압을 지휘했고 그 사람이 바로 망월동의 무영교 묘지 세 번째 묘지 주인공입니다. 이런 이야기 한 번만 하면은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데 절대로 안 하죠. 지금 특검에서 내란 사태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양의 무인기 사태를 심각하게 조사를 한다, 압류를 한다, 관련 장성들을 소환한다 떠들고 있지만 북한에서 발표한 무인기의 대가리와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의 대가리는 완전 다릅니다. 윤석열과 전한길이가 똑같은 꼬추를 달고 있어도 대가리가 다른 것은 같은 꼬추가 아닙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대가리와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의 대가리가 다른 것은 같은 기종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발표를 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내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특검들의 정체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봉규나 전광훈이 같이 유튜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얘기를 해주면은 당장 조작을 못합니다. 어떻게 윤흥정이와 윤흥기가 친형제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쏴 죽이고 대한민국을 전복할 수 있는 중요한 부대의 핵심 지휘관으로 근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그 많은 잘났다고 하는 우익 대표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는 모르고 있는지 모른 채를 하는 것인지 몰라도 이미 트럼프 측근들은 이런 내용을 다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전산실에서 제 국세청 홈택스 계정을 해킹해가지고 제 거주지 증명서를 빼돌린 담당자 김아무개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국세청 전산실의 상당수가 꽌따나무로 갈 겁니다. 제가 대놓고 물어봤었거든요. 이거 니들 나주 인터넷 진흥원 통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주진흥원은 아니고 우리끼리 하는 거다.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녹화로 증거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 상황이 정리될 때쯤 되면은 다 관타나모로 끌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여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과 8년 전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깜빵에다 쳐놓은 윤석열이가 자기 인권을 주장하고 지금 팬티바람으로 누워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 없이 당한 거지만 윤석열은 엄청난 범죄 행위와 간첩 행위까지 한 범죄자라 앞으로 감옥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윤 어게인 떠드는 전환길이가 국민적인 영웅 대접을 받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밀 공작을 했던 저 같은 사람들은 완전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돼가지고 따돌림을 받고 유령이 되어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이 적화됐던 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지금 미국도 적화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을 완벽하게 해방시키는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힌 작전을 구사할 겁니다. 하나회를 완전히 죽이고 청주회를 비밀리에 양성해준 권영의 이자가 언젠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집필을 계획하고 있는 공작 80518에 밝혀둘 겁니다. 오늘도 공산주의자들 손에 놀아나는 개돼지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